안녕하세요, 리뷰영의복수 영상입니다. 오늘은 파이터이자 군인, 히어로이자 파일럿, 리더이자 강한 여성의 아이콘, 바로 캡틴 마블의 역사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자 캡틴 마블 캐롤 댄버스의 첫 등장과 캐롤 댄버스와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올렸던 최근 영상에선 남자 캡틴 마블을 총정리하고 반전이 가득했던 그의 죽음까지 다뤄봤었는데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를 더 스무스하게 이해하시려면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분소리가 너무 길었습니다. 갈 길이 멀었으니까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앞서 링크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자 캡틴 마블은 살 수 있었는데도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 남자 캡틴 마블이 죽었으니까 이제 여자 캡틴 마블 캐롤 댄버스의 첫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이야기는 남자 캡틴 마블의 첫 등장이기도 했던 1967년 마블 슈퍼 히어로즈에서 시작됩니다. 캡틴 마블이 지구로 왔을 때 그의 상사가 캡틴 마블을 배신했던 게 기억나시죠? 그 녀석이 지구에다가 셀레스트리얼을 풀어놓으려 할 때쯤 캡틴 마블은 캐롤 댄버스란 여자를, 네, 이 여자 나중에 캡틴 마블이 될 사람을 이때 만나게 됩니다. 캐롤 댄버스의 첫 등장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고 미국 공군의 장교이자 나사 보안 책임자였는데요. 이때 캐롤 댄버스는 셀레스트리얼을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캡틴 마블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셀레스트리얼이 깨어나 지구를 공격할 때 캐롤 댄버스는 캡틴 마블의 도움을 받게 되죠. 이렇게 캡틴 마블은 온몸을 던져서 캐롤 댄버스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녀가 보는 눈앞에서 셀레스트리얼과 싸우면서 캐롤 댄버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캡틴 마블은 캐롤 댄버스도 지켜주고 이 빌런을 처치하는 데는 성공을 하게 되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둘은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지고 뽀뽀를 하는 사이까지 되었는데요. 크리 종족과 인간, 이 종족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사실 캡틴 마블은 원래 지구로 올 때 같이 왔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캡틴 마블은 이 여자를 버리고 인간인 캐롤 댄버스와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캡틴 마블이 하면 불륜이 아니라 로맨스인가 보죠, 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캐롤 댄버스를 지켜주는 캡틴 마블의 스토리는 무난하게 흘러가는 듯은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초록색 흰색 조합의 캡틴 마블이 인기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캡틴 마블은 스토리를 리부트 시키면서 설정을 아예 변경시켜버리고 캡틴 마블의 여친이었던 캐롤 댄버스도 설정을 아예 변경시켜버리게 되죠. 이 변경이 된 캐롤 댄버스의 설정은 캡틴 마블 코믹스가 1960년대 작품이란 걸 감안해봤을 때 캐롤 댄버스는 군인이면서 또 능력 있는 나사의 직원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 사람들한텐 신선한 캐릭터였죠. 그래서 많은 팬들이 생기게 되었고 캐롤 댄버스의 새로운 이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마블 코믹스는 이 캐롤 댄버스의 이야기를 확 바꿔버리죠. 캡틴 마블과 캐롤 댄버스가 사이키 메가닉 트론이라는 빌런과 싸울 일이 있었는데요. 이 기계가 자폭하게 되면서 이 커플은 한 폭발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폭발 때 캡틴 마블이 캐롤 댄버스를 안고 있었는데 이 둘 사이로 방사능 에너지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때 캐롤 댄버스의 DNA는 캡틴 마블과 섞이게 됩니다. 캐롤 댄버스가 병실에서 깨어나 보니 캐롤 댄버스는 자신이 캡틴 마블과 비슷한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이후에 캐롤 댄버스는 인간과 크리 종족의 반반인 혼혈이 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캡틴 마블의 이름을 따서 자기 자신을 미즈 마블이라 칭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캐롤 댄버스의 첫 등장, 그리고 이 캐롤 댄버스가 어떻게 캡틴 마블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77년 캐롤 댄버스의 단독 코믹스 미즈 마블이 출판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냥 캡틴 마블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냥 무난할 것 같은 이 미즈 마블 코믹스가 출판되었을 당시엔 조금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절로 보았을 땐 미즈 마블의 내용이 조금 진보적인 편이었고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있었기 때문이죠. 캐롤 댄버스라는 캐릭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1대 캡틴 마블의 인간 여자친구 정도의 포지션이었습니다. 항상 그녀가 위험하면 캡틴 마블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구해주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냥 뽀뽀 정도 하는 정도로 등장을 했었죠. 군인이면서 나사 직원이었던 이 캐롤 댄버스는 번듯한 직장과 훌륭한 능력은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즈 마블이란 코믹스가 나오면서, 아니 나오자마자 첫 번째 이슈에서 캐롤 댄버스는 능력을 썼던 과거를, 그 좋았던 알파걸 타이틀을 아예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좀 더 진보적인 캐릭터가 되었죠. 이전에 캐롤 댄버스는 어떻게 군인이 됐었는지, 어떻게 나사 직원이 됐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즈 마블 코믹스에선 아예 한 직장의 바닥부터 시작해서 알파걸이 되는 순간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이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자면, 캐롤 댄버스는 알파걸의 과거를 청산시켜버리고 스파이더맨이 다니던 신문사 데일리 뷰글에 취직하게 되는데요. 이 신문사에서 처음 업무를 정할 때 제임슨 편집장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제임스는 여성 구독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캐롤 댄버스한테 새로운 다이어트나 패션, 그것도 아니라면 요리 레시피에 관련된 글을 쓰라고 지시를 하죠. 캐롤 댄버스는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아예 반박을 해버립니다. 자신은 여자가 관심 있을 만한 생활정보 기사는 쓰고 싶지 않고 슈퍼우먼 아니면 알파걸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죠. 그리고 덧붙여서 자신이 국가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엑스파일이나 비밀 정보들을 많이 안다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쓰겠다고 합니다. 업무를 모두 정하고 나서 연봉 협상을 할 때도 눈에 띄는 모습이 있는데요. 캐롤 댄버스가 무리한 연봉을 계속해서 부르자 제임스는 집어치자면서 어떻게 여자가 돈으로 흥정을 하냐면서 불편한 이야기를 시전합니다. 이에 캐롤 댄버스는 자신은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은 캐롤 댄버스라면서 제임슨을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캐롤 댄버스, 미즈 마블은 열심히 일하는 여성, 능력 있는 여성, 깨어있는 여성으로서 어필을 합니다. 결국 캐롤 댄버스는 미즈 마블로서 히어로 일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는 제임슨 편집장이 쩔쩔매는 여성으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일개 기자 수준에서 지금 그녀는 모든 직원이 동경하는 대상으로 진짜 알파걸이 되는 내용이 담겨있죠. 그래서 마지막은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는 씬으로 미즈 마블의 첫 이슈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왜 마블 코믹스가 하필이면 캡틴 마블을 페미니스트 캐릭터로 내세웠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만 생각해보자면 결국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캡틴 마블을 이렇게 만들었을 거지만, 당시의 미국 시대상과 맞물려 보았을 때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1970년도 그 당시의 미국은 페미니즘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을 시기였는데요. 이때쯤 미국 출판 시장에선 페미니즘과 과학을 융합해서 공상소설처럼 나오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페미니즘과 과학이 합쳐져 있다니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여성인권은 과학의 발전과 거의 비례하면서 성장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세탁기, 청소기 등등 과학의 발전으로 여성한텐 더 많은 시간을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변화된 것처럼요. 이렇게 SF 페미니즘 소설은 더 많은 과학의 발전으로 여성이 홈쇼핑을 한다던가 가사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더욱더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게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수의 작가들이 페미니즘 운동 차원으로 연대의식을 가지고 소설을 창작했던 시기가 바로 1970년대였고 이게 잘 먹혀 들어가서 페미니즘의 서적의 인기가 많아진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페미니즘 소설이 독자들한테 어필이 되고 사랑을 받자 마블 코믹스도 이와 비슷한 코믹스를 내야겠다는 영향을 받게 된 거죠. 마블 코믹스야 당연히 히어로물인데다가 과학과 SF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페미니즘을 섞어버리면 잘 어울릴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게다가 여성 중에 일하는 여자가 많아질 때였고 맞벌이 가정이 서서히 늘어갈 때쯤이었는데 그때 당시엔 돈 버는 여자가 슬슬 많아지고 있었죠. 이런 여자들, 일하고 있는 여자들이니까 주체적으로 지갑도 열 수 있고 수요층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페미니즘 소설까지 잘 팔린다는 게 증명되어 있으니까 이를 이용해서 마블 코믹스의 여성 수요층을 더 모아보려고 한 거죠. 이것만 성공한다면 더 많은 여성을 마블 코믹스의 독자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던 중 새로운 캐릭터를 내는 것보단 기존에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캐릭터를 골라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안정성도 있고 원래 설정에서 조금만 수정하고 보완하면 되니까 마블 코믹스는 애써 리스크가 있는 모험을 하진 않았죠. 그러던 와중에 마블 코믹스는 캡틴 마블의 여친이자 알파걸이기도 했던 캐롤 댄버스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마블 코믹스는 캐롤 댄버스의 캐릭터를 확 바꿔버리게 되죠.
캐롤 댄버스는 여성이 남성에게서 보호받는 기존에 있던 사회적 관습을 완전히 거꾸로 역전시켜버리고, 덧붙여서 캐롤 댄버스가 여성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 더 많은 여성 독자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성 독자가 이때부터 꾸준히 성장을 했죠. 마블 코믹스는 성공적으로 캐롤 댄버스를 인기 캐릭터로도 만들었고, 미즈 마블의 인기는 엄청나고 대중적으로도 사랑받는 캐릭터가 된 동시에 평론가들도 미즈 마블의 신선하고 대범한 캐릭터를 칭찬하기에 이르렀죠.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미즈 마블의 첫 번째 이슈는 처음 출시될 때는 1달러도 안 되는 30센트였지만 지금은 중고 가격으로도 368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도 40만원 정도에 거래될 정도로 인기 있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 캐롤 댄버스는 거의 처음부터 페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캐릭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자 캡틴 마블이 될 캐롤 댄버스의 등장 이야기부터 미국의 시대상과 엮어서 캐롤 댄버스와 페미니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캡틴 마블의 캐릭터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너무 호불호가 갈리는 터라 캡틴 마블의 배우 브리 라슨의 이야기는 아예 쏙 빼놓고 캐롤 댄버스라는 캐릭터 자체 이야기만을 파헤쳐 봤습니다. 지금의 캐롤 댄버스는 타노스를 이길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돼서 영화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미즈 마블이 된 캐롤 댄버스에서 진짜로 캡틴 마블이 돼서 성장의 성장을 거치고 어벤져스가 되고 나중에는 타노스를 때려잡는 등 이 캐롤 댄버스의 성장 스토리를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누르는 거 진짜로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엉삼이었습니다.